지혜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참한 노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삶의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육체는 건강하고 할 일이 없다면 향후 40-50년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특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웠지만 그들이 결혼하고 자신의 가족을 가지면서 부모를 등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형제간에도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어떤 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큰 사업가가 되고 부동산, 건물 등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어 평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사회에도 기부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아내는 희귀병에 걸리고 본인은 관절염 및 허리통에 생활이 어려워졌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쌍하고 본인이 직접 돌보자니 힘에 벅찰 것이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부부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 시설이 좋고 선호하는 곳은 비용이 부담되고 대기자도 많아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힘겨울 것이다. 대안으로는 24시간 돌보는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 직면할 미래의 문제일 것이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더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90세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30년 동안은 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100세, 심지어 120세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에도 최소한 40년 동안은 스스로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며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는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일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4%로 OECD 조사 대상 37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보고자료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노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복을 찾아내고 그 행복을 통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생활비를 줄이는 것, 즉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며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삶의 방식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산 규모 역시 수백억 원을 소유한 사람부터 기초생활수당인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대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외로움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일들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고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멀어지게 되면서부터 외로움이 커지게 되는 게 현실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생겨나면서 정보를 얻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쉬워졌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이런 기기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만으로는 인간의 감정, 특히 외로움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연결망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나 흥미를 찾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시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새로운 것에 몰입하며 외로움을 즐기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반드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후를 외롭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오니 참고하시어 노후의 삶의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의 리스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자금이나 결혼 자금, 본인의 형편을 벗어나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것, 주택 마련 등은 물론 자녀들의 사업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구입해주거나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자동차는 리스를 통해 자동차 운영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성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안전한 부동산에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거나 분산 투자를 통해 소득을 실현할 부동산이나 퇴직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제2의 청춘의 시작이며 인생 후반전의 시작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일 때까지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일거리를 찾고 자신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일은 생명활동입니다. 건강, 경제, 사회관계, 삶의 보람과 가치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셋째, 은퇴 후 창업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 10년 성공률은 매우 낮아 10% 이하입니다. 이는 10개 중 9개가 실패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리스크를 90% 이상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알바도 하고 밑바닥부터 배워서 시작하되 완전한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잡고 올인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까지 거리로 쫓겨나고 본인도 가족에게 쫓겨나 노숙자가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젊은 사람은 한두 번의 실패를 통한 경험으로 재기할 수 있지만 은퇴 후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끝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비참한 노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73세까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 퇴직을 하는 나이는 60세 이하일 것입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83세 이상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60세를 넘어가면 주요한 수입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후에도 20년 이상 동안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이 기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나 연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고정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에 가입하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자신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동시에 연금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노후 설계를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은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일 것이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금융 계획을 세워라.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과 투자는 노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할 것이며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섯 번째, 사회활동에 참여하라. 사회적인 활동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각종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정신적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7번째, 평생 동안 학습하는 태도를 길러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책 읽기, 외국어 배우기,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셋. 노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기회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노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